벨러드가 그랬나요? 우리는 소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딱 그 짝인 거예요. 어쨌든 단죄의 과정이 들어있는 소설이니만큼 속이 후련해져야 될 텐데요. 이 소설은 다 읽고 나도 속이 안 후련해요. 안녕하세요, 공복 여러분,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자,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대뜸 한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 2005년에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기억하시나요? 좀 오래된 영화기는 했지만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이 영화가 던져준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었죠. 사회적인 정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법 바깥에서 악인을 심판해도 되는가? 악을 악으로 잡아도 되는가? 악을 악으로 잡은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어울리는가? 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많은 영화와 책에서 이런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데요. 이게 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답이 있다지만 범죄라는 것이 항상 이성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세상에는 참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화딱지나는 일들도 많잖아요. 아무튼 굉장히 답답하고 논쟁거리가 많은 영역인 것 같아요. 오늘은요, 이러한 문제들을 소설의 영역에서 아주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윤재성 작가의 장편소설 검사의 죄입니다. 자, 먼저 이 책의 줄거리부터 알아볼까요? 주인공의 이름은 권순조입니다. 권순조는 어렸을 적에 이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가혹하게 학대를 받았던 아이고요. 그 후에는 보육원에 탈을 쓴 기관에 납치되어서 이 보육원 원장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매질을 당하며 어렵게 살아온 아이예요.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한 어린 권순조는 어느 날 보육원에 불을 지르고 탈출합니다. 이 과정에서요, 보육원 원장뿐만이 아니라 보육원에 있었던 다른 많은 아이들까지 함께 사망해요. 후에 알고 보니까 이 보육원은 동네 유지들, 경찰들과 긴밀하게 뒷거래를 하고 있는 마약 소굴이었고요. 날선 수사에서 이 권순조는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무사히 성인으로 성장하죠. 성인이 된 권순조는 아버지와 보육원 아이들이 등장하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립니다. 하지만 특유의 그 뛰어난 기억력과 민첩함, 예리함 같은 것으로 검사가 되기에 이르러요. 본격적인 사건은 권순조가 검사가 된 이후에 벌어집니다.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선배 검사 한 명이 권순조의 집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됩니다. 언론과 검찰과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이에 권순조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.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내 집 앞에 와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. 권순조는 조직과 독립적으로 이 사건을 파헤쳐 나가기 시작하는데요. 이 사건이 까보니까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온갖 인간과 사건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. 검찰, 경찰, 정치인, 기업, 언론사, 게다가 과거 보육원 방화 사건에 얽혔던 사람들까지 아주 난리가 난 거죠.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무슨 게이트 사건처럼 진짜 안 엮인 사람들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권순조는 신변이 위험해집니다. 너무 큰 걸 건드리고 있으니까요. 기존 사회의 사법체계 안에서는 이 게이트를 제대로 단죄하거나 수사할 여력도 없어요. 엄청난 권력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다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. 자,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악으로 악을 단죄한 경험이 있는 이 권순조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,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스토리가 얽히는지, 그리고 어떤 결말에 치달으는지를 숨가쁘게 쫓아가 볼 수 있는 정치 범죄 스릴러 소설이 바로 이 검사의 죄의 내용입니다.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소설의 설정들은요, 굉장히 극적이에요. 이를테면 등장인물의 사연이나 행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. 그런데 웃긴 것은 이러한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. 우리 다 뉴스에서 본 적 있잖아요.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막 온통 얽힌 그런 비리들, 마약이나 성상납, 살해 협박과 미제된 살인사건들, 이 모든 게 너무 소설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들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거죠. 벨러드가 그랬나요? 우리는 소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딱 그 짝인 거예요. 이 극적인 설정의 소설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논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방화와 살인 전과가 있는 권순조가 거대한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상대하려고 할 때 과연 그것은 괜찮은가? 이 사적으로 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복수를 하고
그 복수로 인해서 범죄와 폭력이 대물림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,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? 범죄자라는 것이 정해진 법 체계 안에서 벌을 달게 받고 교화되면 제일 좋지만,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. 우라통 터지는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.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수사와 심판의 영역에서 명확하게 모순과 한계가 존재하는 검찰과 경찰, 정치와 기업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? 또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?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. 이 소설에는 수많은 범죄와 범죄자가 등장해요. 그리고 그 범죄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벌을 받거나 고통 속에 살아가죠. 어쨌든 단죄의 과정이 들어있는 소설이니만큼 속이 후련해져야 될 텐데요. 이 소설은 다 읽고 나도 속이 안 후련해요. 바로 앞서 말한 그런 딜레마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있는 탓이겠죠. 책을 덮은 후에 이 깨름직함, 이 세상살이의 징그러움, 이런 게 느껴졌으니 뭐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모로 독특한 감상을 준 책이었어요. 이 소설을 읽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. 일단 제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검사나 검찰청에 대한 그 용어들을 너무 몰라서 어렵기도 했고요.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범죄 스릴러라는 이 장르의 문법에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흥미롭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.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우리 공복 여러분들이 대체로 저와 비슷한 독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이 검사의 죄라는 책을 소개받는 것도, 그리고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낯서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도 읽었으니까요.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던 공복이 분들은 장르적 취향에 구애받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윤재성 작가님의 장편 소설 검사의 죄 소개해드렸고요.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. 다음번에 또 색다르고 재미있는 책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우리 공복 여러분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